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행책을 소개하는 그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게 되었는데요. 제주 자동차 여행 코스북이란 책으로 여러분들께 한 권의 책을 선보인 이병권 작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이병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박태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 자동차 여행 코스북을 쓰신 저자 이병권 작가님께 책 소개를 잠깐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주 자동차 여행 코스북의 가장 큰 특징은요, 다른 제주도 가이드북들은 제주를 권역별로 6개로 나눠가지고 제주시, 서귀포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만 제 책은 여기 앞에 보시면은 지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책과 달리 도로 중심으로 가이드북을 구성한 코스북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책들은 스팟 위주로 정리되어 있다면 제 책은 하나의 코스가 도로별로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제가 책을 쓰다 보니까 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책에 제주의 역사, 문화, 뭐 전통 이런 것까지 글을 쓰다 보니까 원고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가이드북보다도 좀 두꺼운 편이고요. 8월달에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여행작가 박태식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놀러온 게스트고요. 근데 여기 책을 보면 요즘 책과 달리 엄청나게 정보를 넣으셨는데 네네. 얼마나 걸렸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작년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7개월 정도 살았고요. 살면서 사진을 찍으러 다녔고, 원고를 쓴 거는 겨울에 중점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은 한 1년, 한 2, 3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교정할 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교정해가지고 책이 나온 것까지 하면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려서 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간 책이네요. 네네. 책 내용이 두꺼운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 이거는 교정하면서 원고를 많이 덜어냈습니다. 그래요? 덜어낸 게 이 정도입니다. 자동차를 대부분 다 렌트를 하시잖아요. 근데 해외를 못 가고 다 제주도로 몰리다 보니까 제주도에 렌터카를 예약하기가 좀 힘듭니다. 가격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행하실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이 그 렌터카를 어떻게 예약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적정한 거를 찾아가지고 예약하는지, 이게 조금 여행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렌트카 비용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저희가 제주도에 놀러 가면 뭐 싼 거나 2, 3만 원대에서 거의 나왔는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거죠? 모닝 예전에 한창 비쌀 때는 모닝 하루 빌리는데도 9만 원, 10만 원. 맞습니다. 진짜요? 네, 너무 비싸졌어요. 제주도에 SK 렌터카랑 롯데 렌터카가 대기업이 양대 산맥이고 나머지 중저가형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중저가형 업체에서도 방금 김영규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차인데도 9만 원 정도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다시 다운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예전에 비하면 비싼 편이고,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렌터카를 그나마 조금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요즘에 마이 리얼 트립이나 야놀자를 보면은 네. 렌터카 빌려주는 대행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은 쿠폰을 좀 자주 뿌려요. 그렇다 하더라도 비싼 건 사실이죠. 근데 어차피 제주도에서 한 달 내내 렌트를 해서 다니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긴 하는데요. 한 달 살이 할 때 자차를 가져가는 게 좋냐, 렌트를 하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쵸.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차를 가져오시는 게 훨씬 요즘 시세로 봤을 땐 이득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목포나 해남까지 자차를 끌고 와가지고 또 배 싣고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렌터카를 사용하는 이유가 많죠. 물론 최근에는 인천에 비욘드 트러스트라고 인천에서 다시 이제 제주로 오는 배편이 생겼는데 네네. 그것도 이제 밤에 출발해서 아침 네. 9시 반인가 도착하는 오. 일정이어서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나마 내려갈 땐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여행을 가는 거니까요. 근데 올라올 때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 책을 쓰려고 그렇게 차를 가지고 제주도를 한 3-4번 왕복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내려갈 때는 항상 기분이 좋거든요. 어디로 갔어요? 저는 해남으로도 가보고 목포로도 가보고 부산으로도 가봤습니다. 차를 부산까지. 끌고. 네. 그런데 갈 때는 기분이 항상 좋은데 올 때는 항상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면은 막막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제주책을 쓰셨는데 지금 이병건 작가님은 자동차 여행으로 네. 쓰셨단 말이에요. 보통 자동차 여행을 했을 때 추천하는 그 코스가 제주도가 생각보다 구역이 넓거든요. 네. 하루 만에 동쪽부터 서쪽까지 다 도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최소 2박 3일이나 3박 4일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차로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덜 유명한데 좀 교통이 불편한 곳들을 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으로는 가기 힘들지만 자동차로는 접근이 용이한 곳들이 제주도에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 곳들을 제가 책에 넣어놨고,
약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석이. 유명한 관광지로 우리가 또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오름인데 네네. 그 오름을 오르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차로 오름 정상 근처까지 접근할 수 있는 오름들이 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장 제일 유명한 거는 사실 군산 오름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군산 오름이요? 네. 군산에서 오셨으니까. 네. 그런데 사실 군산 오름은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요. 차로 정상까지는 갈 수 없지만 차가 없으면 가기 힘든 오름 중에 추천드리고 싶은 오름이 저지리 쪽에 있는 문도지 오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래 14-1 코스.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조금 유명해진 오름인데요. 이 오름 같은 경우에는 오름으로 가는 길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레길로 한참 걸어 들어가지 않으면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차로 가면은 그 올레길을 따라서 오름 아래에 있는 목장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 목장에서 주차를 하면은 오름까지 5분이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도지 오름 올라가면은 고도가 높진 않기 때문에 발 아래로 이렇게 시원한 풍경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 저지 고찰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요. 한라산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도까지 보여요. 그리고 거기 특징이 말을 풀어놓습니다. 주변 그 마을 목장에서. 그래서 오름에 올라가면 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가지고 최근에 조금 뜨는 오름이다. 한번 가볼 만한 곳으로 문도지 오름을 좀 요즘에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책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스팟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이 어디 있을까요? 네, 그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타계리 쪽에 있는 단산 박음지 오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어요. 네, 거기 올라가서 그림 그리신 거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가 생각보다 되게 높지는 않은데 가팔라가지고 네, 맞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오름이죠. 네, 조심해야 되고 그 이제 단산 지도에는 단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보통 주민들은 박음지 오름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거기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등산로가 굉장히 정비가 잘 안 돼 있는 편이라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진 않아요. 거기를 한 3-4번 왔다 갔다 했는데 마주친 사람이 10명이 안 되거든요. 정상에 올라가면은 삼방산이 보이고 시선을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면 사계리의 풍경이 보이고 끝으로는 송악산 그리고 마라도와 가파도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180도로 돌리면은 한라산이 보이고 제주의 풍경을 파노라마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오름이라 생각하기 그러면 때문에 리모 작가님은 거기서 그린 그림 있으신가요? 저는 그 모슬포에 있는 모슬봉에 올라서 그 단산과 그 삼방산이 같이 보이는 풍경을 그렸을 거예요. 그 단산 정상 뷰가 우리가 그냥 땅에서 볼 수 없는 삼방산의 측면을 볼 수 있는 뷰이기 때문에 삼방산을 좀 새롭게 조망하실 분들은 진짜 가볼 만한 오름입니다. 그 삼방산의 위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대정향교도 네, 가볼 맞습니다. 만하죠. 네. 밑엔 대전향교가 있고 바로 이제 추사관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으로 연기하기도 좋습니다. 저도 제주의 풍경을 많이 그리긴 했는데 여기는 정말 그림으로 그리면 예쁠 것 같다라는 포인트가 혹시 취재하시면서 발견한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 종달리 마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종달리 마을에 그 지미봉에 올라가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풍경이 지붕들이 쫙 네. 보이잖아요. 그리고 눈앞에는 성산의 출봉도 보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풍경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종달리 마을 안에 예쁜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지미봉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그려보고 싶었는데 네. 뷰가 정말 좋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지미봉이 안 높은데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이게 보통 오름이 지그재그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거기는 그냥 능선 따라 쭉 다이렉트로 올라가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네, 숨이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좀 힘들긴 해요. 계단이 다 놓여있거든요. 그냥 오르막길 올라가는 것보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내려올 때도 계단이 무릎에 무리가 가고 그래서 그걸 한 2-30분 그냥 무작정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가기가 쉽진 않은데 올라가기만 하면 종달리 마을도 한눈에 들여다 보이고 우도랑 성산일 추봉까지 그 종달리 해안 바닥이 다 보여요. 풍경은 진짜 좋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입니다. 아, 그 종달리 해안도로도 드라이빙하기 정말 좋은데 네. 자동차 여행이니까 네. 나는 여기는 정말 달리면서 너무 행복했다. 네, 그런 네, 지점이 네. 있으신지. 여자친구랑 가면 좋았겠다. 아. 그런데 네. 제주도의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애월 해안도로나 아니면 신창 풍차 해안도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종달리 해안도로 이렇게 세 군데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비자림도까지. 근데 이 특징들이 다 북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곳들은 사실 덜 유명한데 사계리에 형제 해안도로 달리는 게 송악산에서 출발하는 게 좋거든요. 송악산에서 삼방산 방향으로 출발을 하면은 삼방산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가고 오른쪽으로는 그 형제섬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좀 드라이빙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또 평화로가 좋습니다. 아, 도민분들은 고속도로라고 부르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내려오다 보면은 평화로 끝자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문 쪽으로도 가고 대정읍 쪽으로도 갈라져요. 그런데 거기서 대정읍 쪽으로 가는 도로를 가면 차가 진짜 없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내려가는 길 내내 한방산도 보이고 이 대정읍의 풍경이 쫙 보입니다. 내리막길이죠. 네, 그래서 그 내리막길도 또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여기에 이제 오름 소개도 많이 하셨는데 이병권 작가가 생각하기에 나의 베스트 오름은 몇 가지가 있다. 아, 네. 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단산이 제 원픽이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단산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꼭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중문의 베린내 오름을 추천하고 싶어요. 아, 네, 여기는 동네 주민들이 주로 와서 산책을 많이 하세요. 여기 데크길이 잘 돼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전부 다 데크로 놓여 있고 굉장히 걷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중문에 가시면 한번 베린내 오름을 한번 가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제주에 산다면 어디에 살고 싶어요? 제가 제주 자동차 여행 코스를 만들 때 네. 한 달씩 거점을 옮겨 다니면서 제주의 북쪽부터 남쪽, 서쪽, 동쪽 다 살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살아보니까 결국에 내가 바다를 보는 걸 좋아한다. 이러면 결국에는 애월을 가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사계리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마을이 있는데 저도 한 마을은 사계리예요. 왜냐하면 사계리는 한 달 살이 하기도 참 좋은 마을인 게 나는 그냥 차 없이 동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면 사계리가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사계리 마을 안에 가지고 있는 명소가 너무 많아요. 맞죠. 삼방산, 용머리 해안, 아까 형제 해안로, 형제선, 그 다음에 그 대정향교도 근처에 있고 네. 단산도 있고 송악산도 멀지 않고 마을 하나가 명소를 한두 개 가지고 있기도 힘든데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마을이 사계리여서 제가 만약에 이제 서쪽에 산다면 사계리를 저는 추천할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동쪽에서 산다고 한다면은 그 동쪽의 특유의 오름 없이 그냥 평평한 들판만 쭉 이루어진 마을들이 있어요. 월정리랑 뭐 팽원리 쪽도 그런 느낌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평대리 한동리를 좀 좋아하거든요. 네. 되게 포근하고 물론 이제 너무 좀 작은 마을이어가지고 편의시설들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뭔가 진짜 시골 마을의 고요함과 그런 편안함의 로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평대리와 한동리 쪽도 정말 좋은 마을이 아닌가. 저도 평대리 좋아합니다. 네. 네네. 좀 아직까지 이제 때묻지 않은 느낌이 있는 네. 마을이어서 이렇게 또 제주도에 대한 다양한 재미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남겨둔 이야기가 있다면 조금 더 하시고 네,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렇게 1년 6개월 정도 고생을 해서 책을 썼는데 책이 아직도 1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3세 정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1세에 머물러 있고 2세가 멀지 않았는데 멀더라고요. 멀지 않았는데 멀어요. 쉽지 않지. 네. 그래서 최근에 또 판매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서 2세 소식을 제가 올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권 이상입니다. 작가에게 2세의 기쁨을 주시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